육아하면서 디지털 미디어 노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요즘 시대는 디지털 미디어와 함께하는 시대니까 당연히 미디어를 노출해서 키워야지. 미디어를 통해서 말도 배우고 학습 효과가 좋은 영상도 많아. 배우는 게 많다고 라고 하시는 분들. 미디어는 좋지 않아. 발달에 방해가 돼. 집안일 때문에 미디어 보여줬는데 죄책감도 들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디지털 미디어 노출 시켜 마라. 궁금하셨다면 이 영상이 꼭 도움되실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 안녕하세요. 정확한 데이터와 팩트에 근거하고 치료 현장에서 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육아법을 전달하는 심리치료사입니다. 육아하면서 제일 고민인 문제, 미디어 노출이 아닐까 합니다. 실제로 부모가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보여주는 순간이 집안일 할 때가 47.7%고요. 공공장소에 방문했을 때 19.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해요. 그만큼 육아하면서 미디어가 필요한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육아를 하면서 아예 미디어 노출을 시키지 않는 건 정말 힘듭니다. 미국 벤더빌트 대학교의 심리학자인 조진 트로세스 교수의 연구 결과를 보면요. 24개월 된 아기들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했는데요. 한 그룹에게는 아이가 있는 방 안에서 사람이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숨기는 모습이 녹화된 비디오를 보여줬고요. 다른 한 그룹에게는 아이가 있는 방 안에서 사람이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실제로 숨기는 모습을 보여줬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비디오를 본 아기들은 대부분 장난감을 못 찾은 반면에 실제로 보여준 아기들은 잘 찾았다고 해요. 아기들이 비디오를 통해서 본 정보를 현실에 적용하는 게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영유아의 미디어 매체 노출 및 태 보호 대책에서 보면 미디어 자극을 강하게 받은 유아들의 행동 특징을 4가지로 정의해 놓았어요. 첫 번째, 발달의 모든 영역들이 전반적으로 지체되었고 사회관계 경험도 부족하다. 일방적이며 정서와 사회성 발달이 잘 이루어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자아중심성이 강하고 공감 능력이 낮아서 공격성의 문제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유아기에 습득해야 하는 타인 조망 능력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면서 다른 사람과 마음을 나누며 타인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네 번째, 신체 활동을 통해서 체험하고 경험을 통해서 학습할 기회가 낮다고 해요. 영유아기의 미디어 사용이 영유아의 사회적, 인지적 발달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미디어 노출로 인해 전반적인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육아의 신 오은영 박사님께서도 36개월 미만의 영유아의 미디어 노출은 ADHD의 발병률을 높인다고 하셨어요. 2007년 스마트폰의 도입 후 실제 치료 현장에서 ADHD로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들이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만큼 미디어에 노출되어 언어 발달, 인지 발달이 느린 케이스를 상담 현장에서 자주 만났어요. 2014년 연구된 논문에서는 미취학 아동의 텔레비전 노출과 실행 기능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요. TV를 많이 볼수록 실행 기능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실행 기능이란 무엇을 하거나 해나가고 싶을 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순서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실행 기능이라고 합니다. 실행 기능은 인지 능력에 속하는데요. 미디어 노출로 인해 인지 기능의 발달을 방해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미디어 노출을 하면서 육아하는 것에
저는 반대하고 있어요. 요즘 시대가 어떤데 구닥다리 육아를 하십니까? 지금은 디지털 스마트한 시대인데 아이를 그러면 디지털 기계 사용도 못하니 바보로 만드실 거예요? 그런 구식 육아는 아니죠.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고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암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미디어 부모를 쓰지 않고 육아할 거야 라는 입장이고 현재까지 진행 중이에요. 제 직업이 또 심리치료사잖아요. 그래서 더욱 고집하고 있어요. 세계보건기구 WHO의 디지털 미디어 노출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첫 번째, 24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미디어 노출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 18개월 미만 영유아에게는 미디어 금지. 세 번째, 만 3세에서 5세의 미디어 이용 시간은 하루 1시간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적용해 주시길 추천드립니다. 특히 2세까지는 활발하게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와 함께 상호작용하며 다양한 감각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필요해요. 뇌발달도 함께 이루어지는 시기잖아요. 만 3세까지 애착과 뇌발달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니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잘 발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미디어에서 멍하니 보여지는 세상이 아닌 부모와 함께 느끼고 경험하며 탐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실행기능 생각나시죠? 우리 아이가 실행기능이 잘 발달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갈게요. 미취학 아동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간단한 심부름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도움을 받아 침대 정리나 놀이방을 정리할 수 있다. 세 번째, 지시를 받아 간단한 집안일, 스스로 옷 입기, 양치질하기, 양말 신기, 식탁에 그릇 치우기를 할 수 있다. 네 번째, 뜨거운 물건 만지지 않기, 도로에 뛰어들지 않기, 친구들에게 장난감 던지지 않기, 때리고 깨물고 밀지 않기 등 금지된 행동을 자제할 수 있다. 해당되는 것이 여러 개에 속하며 실행 기능이 잘 발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 그리고 미디어를 보다가 이제 끄는 거야, 끌 거야, 꺼줘 라고 했을 때 조절해서 스탑하는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물론 미디어 노출 없이 육아하는 게 어려운 건 사실이죠. 저도 힘든 순간들이 있고 미디어 부모를 쓰고 싶은 욕구가 올라와요. 육아에 지칠 때, 엄마라는 자리 잠시 떠나고 싶을 때 저만 그런가요?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는 미디어에게 내 아이를 부탁해! 하고 싶어요. 특히 둘째 임신했을 때 유혹이 많았죠. 하지만 저는 36개월 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미디어 노출을 시키지 않겠어! 라고 다짐을 했기에 잘 지켰는데요. 남편님이 몰래 보여주다가 걸린 적은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미디어 노출을 최소화하면서 아이 둘을 양육하고 있어요. 집에 TV도 없고 패드도 없어요. 마트에 장 보러 갈 때, 병원에서 진료 대기할 때, 식당에 밥 먹으러 갈 때, 카스트 타고 외출할 때도 미디어 노출을 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당연히 보는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해요. 보여달라고 떼쓰거나 하지도 않아요. 처음부터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대신 아이들과 놀이하고 이야기 나누며 상호작용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첫째가 올해 9살이 되었는데요. 키워보니 저는 지금도 미디어 노출을 하지 않고 최소화하고 키운 게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 원래 휴대폰 중독자였어요. 심각한 중독자요. 4년 전에 TV에 방영되었던 미디어와 지금의 스마트폰으로 접할 수 있는 미디어의 수위와 자극이 완전 다르고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TV로 미디어를 보는 게 유일한 도구였지만 현재는 다양한 전자기기로 접할 수 있잖아요. 특히 쉽게 쓸 수 있는 스마트폰이요. 스마트폰을 통해 영상이 노출되는 환경에 자란 영유아들의 나이가 몇 년 되지 않았고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에 대한 추적 연구가
아직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추정 연구의 데이터가 없다고 해도 TV만 있던 시절과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잠재적 문제점들은 나타날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예상하고 있죠. 그리고 중독성 무시 못합니다. 한번 보면 계속 보고 싶은 게 미디어죠. 스마트폰으로 보여지는 그 너머의 세상들 부모님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디어 노출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이에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아이들에게 좀 더 건강한 미래를 선물해주고 싶어서 노력하고 고생하고 있답니다. 다음 영상도 미디어 노출에 대한 내용이지만 미디어 노출을 하지 않고 육아했던 9년의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의 육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인사할까요? 안녕!